네,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유엔에스 하우징 신경철 부대표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현재 시장을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나만의 투자와 철학 기준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오늘도 그 기준을 세우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요. 43,106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멸실주택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15%가량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입주 물량의 순증 영향에 따라서 서울의 전세 가격 안정세, 당분간 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조금 더 자세한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랑 재작년하고 딱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주택 가격이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시장에서는 다 각종 규제책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뭐 파리 대책이라든가 9.13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각종 그 이제 금융 규제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세금에 대한 규제책 같은 것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증을 한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럼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런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제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멸실되는 서울에 이제 그 없어지는 주택들이 뭐 2016년에는 4만 건. 근데 뭐 새로 입주 물량은 2만 6천 건. 그다음에 이런 이제 멸실 대비 입주 물량의 불균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각종 규제책이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주 대비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3만 건, 그다음에 마이너스 15만 건. 작년에는 무려 2만 건 가까이 되는 멸실, 그러니까 공급의 희소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각종 규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새로 생기는 주택보다 없어지는 주택이 더 많으니까 공급의 저하로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많은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니까 그런 규제책들을 시급하게 내놓고 9.13에 그 수정 보완을 또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규제책 덕분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이루면서 좀 이렇게 그 하락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사실은 올해로 돌아서면서는 이제 그 멸실되는 주택보다 입주 물량이 5천 건 가량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급이 충분히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안정세로 돌아왔다 한 게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투자자잖아요. 그랬을 때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후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야 투자하는데 좀 이제 기준이 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5천 건 가량의 입주 물량이 더 많은데 만약에 그것이 다 이제 분양이 되지 않고 이제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악재로 남아 있고 가격은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 오히려 더 가격이 낮아요. 그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자율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작은 로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분양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맞고 만약에 그 청약을 통해서 이제 신규 아파트를 이제 당첨받게 됐다면 이건 이제 또 소득에 이제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수도권의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서울의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대기 수요들은 더욱더 많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 주택과 그 다음에 오래된 주택들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10년 이상 된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중이 오히려 90% 가까이 많고 신규 주택에 대한 비중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이런 이제 그 고소득층들은 저기 새 아파트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런 대기 수요들도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자, 올해,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오히려 그 멸실되는 주택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이거 통계청에 있는 얘기니까 국토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전세가 2바퀴 정도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현 4만 건 가량이 입주가 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해서 10,000세대에서 20,000세대 정도로 굉장히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수요층들, 이제 그쪽에서 일자리를 얻고 생활을 해야 되는 수요층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주택 가격이 이제 좀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내년 신규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자라면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서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두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